민주주의를 긋다. 3일부터 60까지 함께 걷는 민주올레길. 한종수 지음. Work for Democracy. 자유문고. 오페지. 원래 제주도 말로 널멍, 쉬멍, 걸어멍 하면서 자연 풍광을 즐기는 걷기 행사이며 자발성, 개방성, 다양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를 모범 삼아 민주올레는 도심의 민주주의 역사 현장을 함께 걸으면서 자유롭고 여유로운 올레의 기본 정신과 특징을 살리며 진행합니다. 민주올레는 2010년 시민주권이라는 시민단체에서 3.1, 4.19, 60 등 우리나라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기념일에 그 흔적을 찾아 기념하자는 취지로 시작하였고 2013년 4.19 민주올레는 서울시 교육청이 주관하여 대규모 행사로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3년 정도 활발한 활동을 보였지만 주최 측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책의 대표저자 한종수와 올레길 기획자 강옥천을 중심으로 올레길 기획자 역사민주올레라는 이름으로 2016년부터 다시 활동을 시작하였고 현재 70여 명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취지에 공감하는 이는 누구나 환영하며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민주올레 모임은 순수 민간단체이지만 남산 남영동 코스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관악민주올레는 관악구청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 책은 역사책이기도 하지만 인물이 주인공이 아니라 공간이 주인공인 가이드북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한 인물이 여러 올레길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박종철 열사는 남산, 남영, 부산, 60, 관악민주올레까지 4번이나 등장합니다. 공간 역시 그런 경우가 적지 않은데 예를 들면 옛 미 문화원은 4.19와 60 민주올레에 나오며 서대문 형무소는 3.1과 4.19에 모두 등장합니다. 이 책의 이론 구조는 다소 혼란을 줄 수도 있지만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는 장점도 있으니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민주올레 모임에서는 계속적으로 올레길을 개발하여 올레에 참가하는 올레꾼들이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걸으며 역사적 의미도 되새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향후 2번째 책으로 독자 여러분들과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458페이지) 4월 13일 토요일 17시 23분 후기 돌이켜보면 이 책은 10여 년 전 3.1 민주올레를 시작하며 소책자를 만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4.19, 5.18, 60, 부마항쟁 등의 민주올레를 진행하면서 자료가 쌓였고 이를 묶어내고 보충하면서 한 권의 책으로 나오기에 이른 것입니다. 책이 나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이 책에서는 더욱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3.1 혁명은 서울에만 한정되었고 4.19 혁명은 발원지인 마산이 빠졌으며 5.18 민주화운동도 전남 지역이 모두 누락되었습니다. 6월 항쟁도 부산만 일부 포함되었을 뿐 서울 중심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광주도 다 쓰고 나서야 홍남순 변호사 자택 등
적지 않은 장소들이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면의 한계 때문이라는 장소들이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면의 한계 때문이라는 뻔한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데 독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시간까지는 약속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별도의 책으로 인천이나 성남, 수원, 대전, 대구, 마산, 원주 등 다른 도시들의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 공간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책을 보기 좋게 만들어준 김시열 대표님과 편집자님, 10여 년 전 소책자를 내고 민주원래를 진행하면서 시작을 열어준 홍기원 전 도봉문화원장님, 그리고 책 발간에 참여해준 민주역사원래 회원님들, 박종철 기념사업회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관악구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이 책을 마무리합니다. 한종수. 310페이지 옛 상무관. 민주광장에 위치하고 있는 상무관은 5.18 광주민중항쟁 당시 희생자들의 죽음을 임시 안치했던 곳이다. 본래 상무관, 상우관은 뜻 그대로 전남 소속 경찰들과 전남 유도회 소속 회원들이 체력단련을 하는 곳인데 1930년대 일제에 의해 건축되었다. 흰 천이 내려진 상무관은 수십 개의 관들이 놓이고 빈소가 차려져 항쟁 기간 내내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여 시신을 확인하고 가신 이들의 넋을 달랬다. 집단 발포와 무자비한 집안으로 죽음이 된 시민들이 이곳에 안치되자 시민들은 또다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전설적인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 모래시계에서 그 장면이 재현되었는데 촬영 장소 역시 이곳 상무관이었다. 이곳은 한강 작가의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무대이기도 하다. 상무관 안은 시신 썩는 냄새와 포르말린과 향냄새가 섞여 역한 악취가 났지만 시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긴 줄을 지어 분향을 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면서 저항 의지를 더욱 불태웠다. 28일에 합동 장례식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27일에 도청이 함락되면서 이루어지지 못했다. 29일 이곳에 모셔졌던 죽음 126구는 짐짝처럼 청소차에 실려 망월동 시립묘지로 옮겨졌다. 현재의 상무관 311페이지 그림 310페이지 그림. 빈소가 차려진 상무관에는 매일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죽은 이들의 넋을 위로했다. 1980년 5월 27일 사진 나경택. 5.18 민주광장. 5.18 민주광장은 한국 민주주의 상징적 장소다. 5.18 광주 민중항쟁 당시 광주 시민들이 이곳에 있는 분수대를 연단으로 삼아 여러 집회를 열어 항쟁 의지를 불태웠기 때문이다. 5월 18일 이전 3일 동안 학생과 시민들은 이곳에 모여 대규모 민주화 대성회를 열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군부 통치 종식과 민주화를 촉구하였다. 이 집회에는 광주 시내 고등학생들도 대거 참여하였다.
전남대, 조선대, 광주교육대, 조선대공전, 동신시립전문, 송원전문, 성인경상전문, 기독교병원 간호전문, 서강전문대 등 광주 시내 9개 대학생 2만여 명은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시국 성토 대회를 벌였다. 학생들은 오후 2시 각 대학별로 스크럼을 짜고 교문을 나서 가두 시위를 벌이며 도청 앞으로 집결했다. 성토대회에서 학생들은 대학별 학생대표들이 연합하여 제2 시국천언문을 낭독했으며 복학생을 대표하여 정동랜 씨, 전남대 공대 4년 가 메시지를 읽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학생들은 오후 6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도청 주변을 돌며 시위에 들어갔다. 밤 7시 도청 앞 광장에 다시 모여 1시간 뒤인 8시부터 2개조로 나누어 계엄 철폐 등 구호와 정회가를 부르며 야간 횃불시가 행진을 벌였다. 학생들은 준비한 200여 개의 횃불과 각종 구호를 쓴 현수막, 피켓을 들고 조선대, 동신전문대, 광주교대를 선두로 한 한계조는 금남로, 유동 삼거리, 복개상가, 중앙여고, 현대극장을 거쳐 금남로로 되돌아왔고 전남대를 선두로 한 한계조는 광주 최신청, 산장 입구, 산수동 오거리, 동명 파출소, 노동청을 거쳐 출발지인 도청 앞 광장에 1시간 30분 만에 되돌아와 밤 10시 30분 자진 해산했다. 조선일보 1980년 5월 17일 5월 21일 계엄군 철수 이후 끊임없이 민주화 투쟁 결의를 다지는 각종 골기대회가 열렸던 이 광장은 5.18 광주민중항쟁 정신을 낳은 가장 중요한 공간이라 할 것이다. 항쟁 후에도 전국에서 벌어진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산화한 이한열, 조성만 등 많은 민주 열사들의 영혼이 이곳에 들러 시민들의 분향을 받았으며 시민들이 투쟁 의지를 일깨웠다. 이한열? 이 광장에 서 있는 시계탑은 매일 시계탑은 알고 있다라는 기사 때문에 농성광장으로 강제 이전되었다가 2015년쯤에 원래 자리로 복원되었다. 매일 오후 5시 18분이 되면 광장에는 님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진다. 313페이지 5.16 민족 민주화 대성회가 열렸던 5.18 민주광장 전남대 총학생회장 박관현이 분수대 단상에서 만약 휴교령이 내려질 경우 그 다음날 오전 10시 일단 학교 정문 앞에 모이자. 그리고 정오쯤 이 도청 앞 광장에 집결하자고 열변을 토했다. (314페이지) 5월 23일 도청 앞 민주광장에 몰려들고 있는 시민과 시민군의 모습. 315페이지 5월 21일 시민들이 도청을 접수하고 있다. (314페이지) 옛 전남도청 현 아시아문화전당
1932년에 지어진 전남도청은 서울시청, 충남도청, 경남도청, 충북도청과 함께 몇 남지 않은 일제시기 청사 중 하나이다. 항쟁 초기 이곳 도청은 군부 독재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와 분노의 표적이었다. 앞서 반년 전 부산에서 시민들이 부산시청으로 몰려간 것과 같은 심정이었던 것이다. 이는 가자 도청으로 라는 짧은 구호 속에 잘 응축되어 있다. 계엄이 불법 확대되면서 이곳에 주둔하고 있던 공수부대는 집단 발포로 엄청난 희생을 치른 광주 시민들의 결사항전에 쫓겨 5월 21일 오후 광주시 외곽으로 철수하였다. 5.18 광주민중항쟁본부가 있던 곳이며 6일 동안이지만 시민들에 의해 행정이 운영되고 시민수습대책위원회가 수습책을 논의하는 등 시민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한국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 일어났다. 도청 회의실 지하에는 화순 탄광에서 입수한 다이너마이트 등 많은 무기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의 무력 진압에 맞서 싸운 시민군 최후의 결사항전지로 많은 시민군들이 산화하였다. 그 대표적인 인물은 윤상원 열사이다. 이후 전남도청은 무안으로 이전하였고 현재는 아시아문화전당으로 리모델링 되었다. 316페이지 광주 시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청사의 길이 빛나는 칼날은 무서움을 모르는 채 사랑하는 내 시민을 짓밟아버리는 천추에 맺힌 한, 원한에 맺힌 한을 어느 누가 풀어줄 길이 없어 시민 모두가 일어선 5.18 광주민중봉기는 우리 민족의 슬기와 민주화 염원에 의한 투쟁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달성된 것이 소수뿐이기에 투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평화적이어야 하며 이 평화적 투쟁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질서 회복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 질서 회복이 최선의 방법이며 우리들의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길입니다. 지금까지 투쟁이 헛되지 않게 스스로가 합심동체가 되어 이 난국을 타개합시다. 1. 계엄군은 진주하지 않고 우리와 일체 교전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2. 총기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휴대해야 하며 통제권에서 벗어날 경우 시민의 안전을 위해 회수되어야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민 여러분께서는 각 직장별 일상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이성을 회복합시다. 4. 일부 무기력 휴대자들에 의한 오발 사고와 약탈 행위는 철저하게 근절되어야 하오니 협조를 바랍니다. 5. 이번 투쟁에서 희생된 사망자는 엄숙한 시민장으로 거행되어야 합니다. 이상의 사항을 전파하는데 모든 분들의 협조를 바라며 앞으로의 사태 추이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0년 5월 23일 시민대책위원회, 학생수습대책위원회.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다. 시민들은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미처 우산을 준비하지 못했음에도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계속 비를 맞으면서 대회를 지켜보았다. 이 비는 억울하게 숨져간 우리 민주 영령들이 흘리는 눈물입니다. 사회자가 큰 소리로 외쳐댔다. 그러자 시민들 중에는 얼쏘 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대회장은 점차 숙연해지고 있었다. 대회에서는 국민의례에 이어
80만 광주 시민 일동의 명의로 된 전 국민에게 드리는 글이 낭독되었다. 이어 임시 시민수습위원장 이종기 변호사가 마이크를 잡고 그동안의 수습대책위원회의 협상 결과를 보고하려고 하자 여기저기서 집어치워라, 필요 없다, 간단히 말해라 라는 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심지어 끌어내쳐라 라는 심한 말까지 나왔다. 시민수습위원 등에 대한 어떤 불신감이 그대로 노출되는 광경이었다. 그러자 이종기 변호사가 내려오고 조비오 신부가 등단했다. 조 신부가 여러분, 나는 성직자지만 총이 있으면 나도 살상만행을 저지른 공수부대원을 쏴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고 말하자 박수가 터져나왔다. 시민의 심정 또한 조비오 신부와 같았을 것이다. 5월 23일 16시 38분 김영택 10일간의 취재수첩 사계절 청 1988 318페이지 그림 현재의 구도청 모습. 아니나 다를까 지척에서 벼랑간 총성이 나기 시작했다. 각종 중화기, 소형화기 발사음이 도청을 원심으로 반경 2km의 이론까지 2, 3초 간격으로 계속 울려 퍼졌다. 가두방송을 듣고 도청을 향해 집을 뛰쳐나온 300여 명의 시위대들이 도청을 포위하고 있는 계엄군들의 포위망에 걸렸다. 100 내지 200명가량이 체포되고 나머지가 총살당했다. 순식간에 40 내지 59가 도청 앞에 나뒹굴었다. 가두방송을 하던 여학생은 신원 이상 법원 앞에서 차에 탄 채로 총에 맞아 숨져 있었다. 김창길 군을 중심으로 한 온건파 학생 20 내지 30명이 이미 떠나고 도청 상황실에는 200 내지 250명가량이 남아 있었다. 한 청년이 역설했다. 총을 버리고 투항하자. 우리야 잡혀서 갇히거나 죽을 것이지만 여기 있는 고등학생들은 두들겨 맞아 병신이 되더라도 다시 풀려나올 것이다. 그들은 역사의 산 증인이 되어야 한다. 질기게 살아남아 힘차게 증언해야 한다. 우리는 빛나는 미래와 후손을 위해 자폭의 길을 거두고 투항하자. 청년의 눈에는 빛이 번뜩였다. 장례는 숙연했고 수리탄을 껴안고 있던 중고등학생들이 울먹였다. 5월 27일 3시 30분경 조선일보 취재일지 319페이지 인물열전 님을 위한 행진곡의 주인공 윤상원 열사 윤상원 인샹yuan 1950년 9월 30일부터 1980년 5월 27일 30살이네. 노동운동가이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으로서 맹활약했다. 윤상원 그는 1950년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령동 옛 전라남도 광산군 임곡면 신령리에서 태어났다. 생가는 현재 보존되어 기념관으로 바뀌었다. 윤 열사는 임곡국민학교, 북성중학교, 살레시오 고등학교,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 1978년 했다. 살레시오고와 전남대에는 그의 형상이 다른 형태로 서 있다. 1979년에 들불여학 1기에 참여하여 일반사회를 가르쳤다. 상경하여 주택은행에 취직하여 봉천동 지점에서 근무했지만 교육지표 사건에 대한 해석 319페이지
1978년 6월 27일 전남대학교 교수 11명이 국민교육 현장의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한 뒤 이는 우리의 교육 지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민주화운동이었다. 교육 지표 사건이 일어나자 반년 만에 운명적인 귀향을 선택하고 들불리학의 강학으로 활동하였다. 28살에